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밀락 골목시장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을 할 윤규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래는 전체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교육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는 처음 하는 방송이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간단하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갖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일단 수업 그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전체 교육이 3번 잡혀 있습니다. 3번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2번은 전체적으로 같이 교육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다 만든 작품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시사회를 갖다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육은 4번 잡혀 있고, 오늘하고 수요일 날 전체 교육이 있거든요. 이때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 교육이거든요. 개별 교육은 9월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18일까지네, 9월 23일까지네요. 이때까지 이제 개별 교육을 진행을 갖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월, 수, 금요일 날 1시에서 4시까지, 그때 제가 시장 갔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 거예요. 시장 갔다 돌 때, 돌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맞으면은 그때 교육을 갖다 받으시면 되고, 만약 지금 내가 장사를 갖다 하는데 바쁘다 그러면은 언제 와달라고 말씀을 갖다 해주시면은 그 시간에 제가 방문을 갖다 해가지고 수업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어떤 거라면은, 오늘 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수업을 갖다 할 거고,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 계정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촬영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예정인데, 이때 다시 한번 설명 갖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콩국수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룹견입니다. 견하. 오랜만에 광안리에 왔는데 이렇게나 비가 온다고? 비가 계속 올 줄 몰랐어. 광안리가 7월 1일 날 개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펭수 나쁜 것 같던데. 저기 보인다. 저기. 와, 되게 진짜 마스크 쓰고 있더라 근데. 디테일하게 알고 있네. 그래도. 펭수 잘 쓰고 있어 이 사람들. 펭수 우산? 제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얼른 밥 먹고 와서 펭수도 보러 와야겠어요. 오늘은 시장 안에서 밥을 먹을 건데요. 이 밀락 어패류 시장이 아니라 안쪽에 광안리 골목에 숨어있는 시장, 밀락 골목 시장이 있는 이곳,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골목 안쪽에 있는데요. 예전에 엄마 따라 종종 와본 광안리의 로컬 시장이죠. 수변공원이랑 오션테라스 주변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시장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바닷가 쪽 말고 위쪽에 동방오거리 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요다 미성기획 쪽으로 들어가시면 차를 잠깐 짱박아 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겠지.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쿠폰을 받아오면 최대 1시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주차권이 없으면 1시간에 2,000원 정도 되겠군요. 근데 콩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비 때문에 좀 쌀랑하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칼국수를 먹어야 될란가? 아까는 정문이었고 주차장 가까운 후문 쪽으로 오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는 시장에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우산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집입니다. 광안리 주민분들이 편히 찾는 식당 진미 옛날 과자 잉어빵 담배? 진미 단팥죽입니다. 테라스만 봐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보아 실패 확률이 적을 수가 있죠. 짐이 생기니까 밥을 먹고 나서 장을 봐야겠습니다. 오, 저 자리가 탐났는데 때마침 딱 일어나 주셨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사용.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먹나? 뭐지?
고지절이. 네. 지금 이 시즌에 칼국수도 되나요? 아 지금은 네 여름이라서. 미치겠어요. 아 네네. 너무 더워서 안 찾으시니까. 핫칼국수가 안 된다면 보자. 일단 콩국수는 확실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일단 콩국수 하나 하고 열무국수는 비 오니까 뜨끈한 거 하나. 얼큰이는 이렇게 생겼나. 어. 비 오니까 저거 먹어야 얼큰이도 맛있겠는데? 얼큰이로 해야겠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얼큰이 하나, 콩국수 하나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희 콩국수 하고요. 네. 얼큰 칼국수도 되나요? 네. 네네 그렇게 하나씩. 그러니까요. 네. 김밥 이런 메뉴는 따로 없네요. 테이블은 2인석이 2개, 4인석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혼밥석이 한 5자리 정도 있네요. 테라스는 역시 저 편한 세상. 아니야, 그건 저 세상. 비록 바다뷰는 아니지만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들이받. 역시 로컬 맛집인가. 김치는 따로 없고요. 깍두기와 단무지가 나오네요. 수저를 가져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꺼내야지. 젓가락과 젓가락. 요런 데서 냉커피 먹으면 또 꿀맛인데. 단팥죽도 여름에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그 콩국수가 맛있더라고나. 사실 들깨가 먹고 싶긴 한데 먹어보지 뭐. 깔깔깔깔깔깔. 네 이쪽으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얼큰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6,000원. 보기에는 그렇게 얼큰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빨갛지도 않고 위에는 쑥갓 김, 빠은깨, 양파랑 애호박들이 보여요. 오 맛있는 냄새 나네. 오 맛있겠다. 별로 안 얼큰하면 자기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내가 먹을 수 있을걸? 자기 오기 전에 뭐 국물 먹어봐봐. 옷 조심해야겠다. 과연 김혜미에겐 얼마만큼 얼큰할런지. 생각보다 많이 얼큰하네. 색깔은 안 그런 것 같아. 엄청 많이 네. 얼큰하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얼큰해. 칼칼해. 진짜. 내가 약간 좋아할 수도 목구멍을 있겠다. 탁 치는. 목구멍. 먹고. 매력적이네. 냉콩국수가 나왔습니다. 5,000원. 콩국수는 하가온 콩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여긴 또 다르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컬러도 맞췄고요. 가격도 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혜미에게 얼큰이는 무리인 것 같으니까 먼저 콩국수를 줘야겠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안에 소금 설탕 있거든. 이거 아. 먼저 먹어봐. 소금이나 설탕 중에. 진짜 진하다. 간이 돼 있기는 약간 돼 있긴 해. 조금 짭짤하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뭐가 있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니까 좀 고소해지던데. 이것은 아마도 땅콩가루로 추정이 됩니다. 저렇게 옆으로 써. 밑에 뚫렸는데. 조심해야겠다. 땅콩가루 같아. 맛있다. 괜찮지. 나도 약간 하가원 이런 거 먹다가 또 이런 거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오랜만에. 땅콩가루 맛있다. 소금 설탕 갖다 줄까?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다행히도 입에 잘 맞나 보군요. 저도 그러면 얼칼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국물을 골고루 비벼줘야 또 조화로운 맛을 먹어볼 수가 있거든요. 맵네. 진짜 혜미 말대로 목구멍을 사마귀 펀치로 팍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묵직한 게 아니라 약! 이런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장칼국수 하면 생각나는 그 진득한 국물 맛은 아닙니다. 뭔가 김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먹으면 속이 좀 쓰르블 것 같은 느낌. 일단은 칼국수면을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면발은 직접 만드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닌가 좀 일정한가? 그래도 컬이 살아있어요. 사실 국물 맛을 봤을 때 매운 걸 빼면 꽤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면이 중요하다? 쫀쫀이해. 전체적으로 보드랍지만 쫄깃함도 있지 않아서 요 집은 칼국수 시켜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듭니다. 이거 면이 되게 맛있다. 오. 지금 먹으면 콩국수 2배로 맛있겠다. 자, 이거 면만 먹으면 그렇게 안 매운 것 같아. 순진한 녀석이라고. 옷 조심하고. 실제 얼큰이는 콩국수를 2배로 맛있게 먹기 위한 장치였다. 요 국물의 농도는 어떤 게 초로로로로로로 오이 끄지고 초로로로로로로. 참고로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해운대 장산의 하가원 콩국수의 국물은 이렇게 뜨자마자 표면 장력이 생기는 그런 봉긋한 질감입니다. 작년 여름에 찍은 영상인데 다른 영상들에 밀려서 올리지는 못했어요. 콩물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 봉평막국수에서도 하가원 콩국을 먹을 수가 있죠. 다시 밀락동으로 돌아와서요. 진미의 면발은 좀 더 얇고요. 힘이 더 있어요. 좀 쫀득쫀득하면 덜 할 수 있어도 면치기 할 때 확 올라오는 이거야. 광안리야. 밀락동이야. 고소하. 담백하고 술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 좀만 더 하시면
그냥 칼국수나 아니면 칼국수 먹으면 얼큰이는 다음에는 그냥 칼국수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고기 따끔하게 해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큰이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칼국수 맛있겠다. 그지 면을 먹으니까 약간 느낌이 와. 이 집은 김치가 없어도 저는 이 깍두기로 만족하네요. 닭지만 무르지 않고 달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요. 익은 깍두기는 아닌데 전 시장 칼국수 하면 이런 깍두기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야, 차 지나가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좀 더 먹어줘. 아따 쏙이야. 근데 칼국수는 건더기가 좀 왕거이긴 하네요. 아니 방울토마토를 남겼잖아.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상하자 계산하자. 네, 잘 먹었습니다. 저희 얼큰이 칼국수하고 콩국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네. 주차권 장 볼 때 받자.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 콩국수 맛있네요. 담백하고 술술 넘어가요. 칼국수도 얼큰이는 속이 좀 따가웠지만 그냥 칼국수도 맛이 좋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엿봤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칼국수랑 같이 먹을 김밥이 없다는 거. 바깥 자리에서 먹을 때 차가 좀 많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이시라면 얼큰이보다는 그냥 칼국수를 먹는 걸 권해드리고요. 광안리 관광지에 어울리는 메뉴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현지분들이 자주 찾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으신다면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추르현 시장 광안리 추릅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르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아까부터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시장에서 산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경품권이랑 바꿀 수가 있대요. 다른 것보다도 공기청정기가 됐으면 좋겠다.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기간 안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수증은 챙겨놔야겠군요. 여기는 또 디저트로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팥빙수를 참았죠. 꽈배기랑 찹쌀도 좋아하지만 제가 흰앙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 가게는 바로 좀 이따 가기로 하고요. 갈치짜그리? 이거 뭐지? 빵순이 떡순이는 또 떡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신중한 떡 쇼핑 끝에 부모님 드릴 떡까지 가득 샀네요. 시장떡 오랜만이구만. 자기야, 식혜는 생각이 없나? 식혜는? 여기쯤인디. 여기다. 북경 손만두. 여기 직접 만드시거든요. 만두도 있긴 한데 아직 만두는 못 먹어봤고요. 도너츠랑 꽈배기도 있지만 여기에 핵심은 흰앙금이든 찹쌀 도너츠. 여기에 흰앙고가 든 찹쌀 도너츠가 있어. 안녕하세요. 팥이 맛있는 거 아니야? 여기 팥도 있고 아무튼 이거도 한 10,000원치 사자. 고로케랑 핫도그까지는 좀 배부를 것 같고 요 생도넛은 담아가야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대신 아쉽게도 이곳은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했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주차권을 받을 수 있어요. 파리바게트와 비교할 수 없는 시장 도너츠의 든든함. 요 반찬집도 오래간만이구만요. 아트도 인터넷도 괜찮기는 한데 시장 손맛은 아무래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소고기 묵국이 없어서 오늘은 시락국하고 반찬 몇 가지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찬집 바로 맞은편에는 한가집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가 종류들이 많았는데 조금 구성이 달라졌네요. 흰상이라는 청국장 과자 하나 담아보고요. 칼라프라네하고 요 쌀과자 나눠 먹을 것까지 낭낭하게 구매 완료. 이거 지금 행사하거든요. 텔레비 타가세요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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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옥수수 좋아하시는데 다 팔렸나? 오늘 했는데 벌써 다 팔렸어요. 옥수수 다 팔린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쌀. 일단 3만 원은 넘었는데 이번 주에 갈 수가 있을란가? 일단 갖고 있어보자.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수박 한 통만 사갑시다. 다행히 주차장까지 가져다 주신다 하시네요. 생각보다 뭘 많이 사버렸구만. 야무진 아이템들을 담았다. 요거는 내장 1시간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계산하고 펭수한테 고고! 날씨는 여전히 흐리지만 그래도 비는 거쳐줬네요. 하나 둘 셋. 자기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손잡고 다니자. 그럼 광안리 여러분 모두 물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파리바게트랑 다르다. 좀 알차지. 시장 거에 더 찹쌀 같네. 그거 흰앙금 있는 거 있는데 걔가 좀 유니크해. 생각보다 짭짤하네. 그래. 고소해. 괜찮네 생각보다. 이게 청국장 콩이 뭐인가? 그렇겠지. 두부 과자 같은데. 이거 좋네. 근데 맛은 먹는 좋다. 거보다 이거 먹는 게 더 낫겠네. 맛은 좋네. 페퍼야 맛은 좋네. 페퍼야 맛은 좋네. 페퍼야 맛은 좋네.
자, 잘 보셨습니까? 이 유튜브는 그 유튜브 채널이 추륙천인데 추륙천에 소개된 밀락 골목 시장에 관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갖다 하면 한번 보면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 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8만 이상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륙천 채널 많이 관심을 갖다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 영상을 갖다 보고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8만 명이라는 사람이 밀락 골목시장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보기 때문에 노출은 이제 많이 되죠.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전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를 갖다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를 구글링을 해가지고 워드를 갖다 쳐가지고 관심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광고가 이제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광고 효과가 이제 크겠죠. 벌써 8만 명 정도 구독자 조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영상을 갖다가 구독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독하냐면은 부산의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구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8만 명이 봤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100분의 1만 따져도 800명 이상이 와서 방문을 갖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갖다 많이 하고 광고를 갖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블로그가 아닌 유튜브로 거의 다 광고가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제 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블로그를 갖다가 만들면은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블로그 콘텐츠를 갖다 만든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나눠줘야 되는데 이 광고 수익을 갖다가 전부 다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전부 다 독식하는 구조예요. 전부 다 먹거든요. 그 이제 블로그들은 그럼 뭘 주느냐? 내공이라는 거죠. 내공. 내공이라는 걸 주는데 내공 주고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공 가지고 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권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공 주고 끝나기 때문에 블로그들은 이제 뭐 자기가 만든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 보수를 갖다가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뭘 하냐면은 협찬을 받아요. 협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찬비, 후원비, 그 다음에 광고해주고 물품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로그를 갖다가 내용을 갖다 만들기 때문에 아마 좋은 내용밖에 이제 실을 수가 없겠죠. 단점 같은 건 아마 실지를 갖다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콘텐츠가 이제 신뢰성 자체가 이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갖다 외면을 갖다 하고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구글에서 광고 수입이 발생하면은 이거 일정 부분을 광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이제 전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콘텐츠가 넘쳐나고 이제 좋은 콘텐츠가 이제 계속 이제 모여들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느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제 보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이제 작아지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시장 관련 영상을 갖다 쭉 만들어 왔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 7년째네요. 그죠? 7년 동안 이렇게 쭉 만들면서 많은 시장 상인들을 갖다 보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어려움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 결과 이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청년 상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갖다 많이 봤는데, 청년 상인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장사를 갖다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SNS를 갖다가 활용을 갖다 한다는 얘기예요. SNS를 활용해 가지고 장사를 갖다가 굉장히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즘은 SNS하고 유튜브 같은 것이 장사라든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갖다 한다는 것다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지, 아무리 맛집이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아무리 주인이 친절하게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장사를 갖다 해도 소비자들이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번 수업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핸드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 핸드폰 가지고 촬영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편집을 갖다 해요. 편집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갖다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리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수업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기 PPT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갖다 하도록 할게요. 요즘 스마트폰 요게 어느 정도 좋아졌냐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면은, 이게 1920, 1080만 찍히는 게 아니라 4K, 8K까지도 전부 다 찍히거든요. 8K.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8K로, 그렇다고 8K로 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920, 1080 사이즈로 찍는 게 추천드려요. 4K로 찍으면은 컴퓨터 사양이 받쳐줘야지만 이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촬영은 가능한데 이걸 편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HD로만 찍어도 충분히 화질은 굉장히 충분하니까는 HD로만 찍으면 되겠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요 좋은 카메라로 이제 촬영 갖다 해오는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 촬영하는 원본을 갖다 주면서 편집을 갖다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편집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화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이 되게 심하게 흔들렸다든가, 아니면 포커스가 안 맞다든가, 구도가 안 맞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집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화면을 갖다 넘겨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번 시간 한 번만 교육을 갖다 들음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전문가만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10가지 방법 이렇거든요. 맨 처음에 수평 수직 맞추기. 카메라를 갖다 찍다 보면은 수평 수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 수평 수직을 갖다 잘 맞춰줘야 돼요. 수평 수직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 핸드폰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평 수직을 맞춰야지 하면서 찍는데도 잘 안 맞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찍어도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 어떻게 하느냐? 수평 수직이 안 맞으면 참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이제 삼각대를 갖다 놓고 이제 찍으면은 삼각대 안에, 카메라 삼각대 안에 물반이라고 있습니다. 물반이 뭐냐면 수평 자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을 갖다가 물반에서 맞추고 이제 촬영을 갖다 하면 되는데, 삼각대가 이제 없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냐면은, 먼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갖다 한번 들어가 봅니다. 카메라를 갖다 들어갔거든요. 자,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카메라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들어갔으면은 이제 여기서 맨 위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 요거를 갖다 클릭 갖다 하십니다. 클릭 갖다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수평 수직 안내선이 있습니다. 수평 수직 안내선. 자, 요쪽 부분을 갖다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카메라를 다시 열어보면은 자, 수평 수직 안내선이 이제 새로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선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갖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평과 수직을 갖다 맞추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하고 이제 촬영을 갖다 이제 하게 이제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만지게 되거든요. 만지기 때문에 이게 렌즈 부분에 손자국, 지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찍혀요. 지문이 이렇게 찍히게 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안 그렇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렌즈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이제 보호하는 이제 후드가 있어가지고 렌즈를 갖다 이제 안쪽으로 이제 손이 안 가게끔 보호를 갖다 해주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지문이 묻어 있으면은 화면이 되게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촬영 전에는 핸드폰 요 렌즈 부분에 갖다가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제 촬영을 갖다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갖다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밝은 데서 찍어야 돼요. 핸드폰은 이거 어두운 데서 찍으면 특히나 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두운 데서 찍으면은 화면이 이제 막 깨지고 막 지글지글거리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 전문 용어로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항상 촬영을 할 때는 밝은 데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 밝은 데서 찍더라도 역광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나 실내에서 찍을 경우에는 지금 형광등 갖다 이렇게 조명 갖다 켜가지고 이제 얼굴이 밝게 보이는데 창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으면은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겠죠, 그죠?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다 찍을 때는 특히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밝은 곳에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린 날 찍을 때는 잘 안 나오던 것들이 밝은 날 찍으면 굉장히 얼굴이 잘 나오고 화질이 이제 깨끗한 것 같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은 밝은 곳에서 이제 찍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찍을 때 이제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되냐면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화면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찍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찍을 때는 팔꿈치 있죠, 팔꿈치. 요 팔꿈치를 삼각대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 몸에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흔들림이 많이 줄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두 손으로 이제 잡아야 됩니다. 두 손으로 잡아야지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찍으면은 아무래도 흔들림이 더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두 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갖다 이용해서 몸에 밀착시켜가지고 촬영을 갖다 한다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찍는 경우 옆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에는 팔꿈치는 이렇게 갖다 놓고 팔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여기다 붙이세요. 몸통을 갖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몸통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찍으면은 화면이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밑으로 찍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개를 허리를 갖다 숙이면 되겠죠. 위로 찍는 것 같은 경우에 허리에 좀 들면서 팔을 갖다 같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갖다 하면은 훨씬 더 이제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으로 촬영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은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붙이고 또 찍을 때 옆에 기댈 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대가지고 찍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찍으면은 아무래도 몸의 흔들림을 더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찍는다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촬영을 갖다 할 때 촬영을 아무리 잘해도 요 설정을 갖다 잘못해가지고 저화질로 설정을 갖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카메라 들어가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톱니바퀴 모양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기가 있어요. 크기 동영상 크기, 후면 동영상 크기, 전면 동영상 크기 여기 들어가가지고 설정을 갖다 하는데 8K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못 씁니다. 편집이 아예 안 돼요. 컴퓨터 아예 그냥 꺼져버려요. 그냥
뻗어가지고 아예 그냥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그때 끄려면 또 다시 재부팅을 갖다가 강제 부팅을 갖다가 해야지만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K는 하지 말고 16:9 사이즈 1920, 1080 HD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렇게 설정을 갖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요 마이크 오디오입니다. 핸드폰 안에도 이제 녹음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디오 기능 갖다 이제 녹음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녹음기 기능도 상당히 괜찮아요. 훌륭해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녹음기를 갖다 이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녹음기는 마이크, 녹음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마이크를 갖다 쓴다. 2000만원짜리 마이크를 갖다 쓴다. 1000만원짜리 마이크, 2000만원짜리 마이크도 진짜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거는 마이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이크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죠? 요 앞에 요만큼만 소리가 녹음이 되고 요 옆에서 나는 소리는 녹음이 아예 안 돼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강연할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이제 마이크인데 그렇게 좋은 마이크도 멀리서 갖다 녹음을 갖다 하면은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이게 녹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역시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녹음을 갖다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이제 녹음을 갖다 해야 되고 또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갖다 같이 꽂고 이제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어폰에 보면은 요렇게 단자가 있죠. 그죠? 여기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오디오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출력 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갖다 꽂고 녹음을 갖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음이다 하면은 이 주위에 이제 마이크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이어폰을 갖다 꽂고 녹음하는 거를 갖다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도 이 영상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이 어떤 게 있냐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시선을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면은 요 가운데를 갖다 볼 게 아니라 요 렌즈 부분을 갖다 봐야 됩니다. 렌즈를 갖다 봐야 되거든요. 렌즈를 갖다 보고 얘기를 갖다 하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면 카메라도 요 화면을 갖다 보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렌즈 부분 렌즈를 갖다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게 저 역시도 지금 웹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웹캠으로 한다면은 이쪽 카메라를 갖다가 보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갖다 보다 보니까는 시선이 이제 모니터 갖다가 웹캠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촬영을 갖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인물을 갖다 찍는다. 그러면은 인물한테 찍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갖다 찍는다. 아니면 사람을 갖다 찍는다. 할 때 사람한테 미리 공지를 갖다 조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보지 말고 저만 보고 얘기를 갖다 해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 여기 있고 이거 옆에서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얘기를 갖다 하면은 카메라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나보고 얘기하다가 또 카메라 보다가 나보고 얘기하다가 카메라 보다가 이렇게 되면은 눈이 어떻게 되냐면은 눈동자를 갖다 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한테 굉장히 신뢰를 갖다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거짓말을 갖다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눈동자가 이제 움직인다고 하죠. 그죠? 뇌가 이제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다른 거를 갖다가 창의적인 걸 갖다 만드는 이제 활동 거짓말을 갖다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가 이제 움직이는 걸 갖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눈동자가 움직임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갖다가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촬영을 갖다 할 때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화면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웬만해서는 전부 다 삭제를 갖다 다 시킵니다.
그 화면을 딱 걸러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눈동자를 갖다가 안 움직이게끔 먼저 공지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찍을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를 갖다 주목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요 높이도, 눈높이도 되게 중요한데, 카메라 이거를 갖다가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찍는다든가, 밑에서 내려다 찍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연출하기 위해서, 효과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눈 높이에서 이제 찍어주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아요. 안정적이고, 밑에서 찍으면은, 밑으로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은, 꼬라보는 것 같은, 낮춰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게 아니라면은 눈 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갖다 하는 것 갖다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연습을 갖다 안 하면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촬영 갖다 하다 보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촬영 갖다 하면은 굉장히 로봇처럼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딱 이래요. 로봇처럼. 이렇습니다. 구호책에 있듯이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쓰기가 이제 조금 안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촬영 갖다 대충 해요. 대충 하고, 촬영 다 끝났다고 하고 얘기를 갖다 해요. 얘기를 하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녹음을 갖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를 갖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앞에 얘기해 준 거 이거 진짜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갖다 물어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막 자연스럽게 이제 막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앞에 찍었던 화면은 전부 다 버리고 뒤에 찍었던 거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촬영하다 보면은 꼭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은 카메라에 대한 조금 의식을 갖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의식을 갖다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의식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법을 갖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 핸드폰으로 찍는 건 문제가 아닌데 카메라 찍는 것 같은 경우에 작동 램프가 있습니다. 이게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온되면은. 근데 그 작동 램프 자체가 또 전부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지금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갖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건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만약 다른 사람을 갖다 찍을 경우에 이런 방법을 활용해도 이제 괜찮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촬영을 갖다 했습니다.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갖다 하는데 요거를 카톡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요 카톡으로 내려 받아가지고 편집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은 이게 카톡에서 자체적으로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전부 다 열화가 되고 전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촬영 원본을 갖다 그대로 살리려고 한다면은 요거를 메일로 원본을 갖다 보내서 다운받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여기 잭에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이제 옮겨받아서 이제 편집을 갖다 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원본을 갖다 주고받으면은 화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는데, 우리가 촬영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을 갖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찍지 않습니까? 세로로 찍어요, 세로. 그런데 TV 화면은 어떻죠? 전부 다 가로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유튜브 화면도 거의 대부분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역시 가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간에 요만큼만 세로로 나오고 옆에 부분은 전부 다 새까맣게 나와요. 그럼 보기가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가로로 찍으라는 것 갖다가 추천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시대가 또 많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촬영 동영상 요런 거를 갖다 볼 때 유튜브로 많이 보거나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많이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볼 때는 볼륨이 너무 낮게 들린다는데, 제가 목소리 지금 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볼륨을 한번 높여보세요. 목소리 지금 제가 되게 크게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로 찍는 거,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갖다 보는 거는 세로가 훨씬 더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TV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가로로 전부 다 되어 있느냐? 이거는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TV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갖다가 자연에 뒀습니다. 자연 풍경을 담기 위해서는 가로가 훨씬 더 풍경을 담기 용이하겠죠. 그죠? 사람을 찍기에는 어떤 게 더 용이할까요? 세로로 찍기가 훨씬 더 용이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갖다 찍을 때는 세로로 찍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제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로 찍게 되면은 사람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을 갖다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느 한 일부분만 이제 보이고 전체가 이제 안 나오겠죠. 전체 찍으면은 화면이 너무 작아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용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가로로 찍는 거, 세로로 찍는 거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TV나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요 영상을 갖다 많이 본다면 가로로 찍는 거 갖다 권해드리고, 핸드폰이나 유튜브로 본다면은 세로로 찍는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로로도 편집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맞춰가지고 촬영을 갖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갖다 하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찍을 수 있거든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화면 이제 막 흔들린다는 거, 한 손으로 잡고 이제 찍어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 이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두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몸에 지지를 갖다 시키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서서 찍는 게 좋습니다. 서서 가만히 앉아서 서서 이제 찍는 게 좋고, 뭐 기댈 때가 있으면 이렇게 기대가지고 찍으면 훨씬 더 움직임이 덜하거든요. 자, 요 방법만 익혀도 얼마든지 좋은 화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